공부를 잘하려면 예습과 복습을 꼭 해야 되는데 예습은 여러분들이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복습을 제 딴에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복습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시켜드린다는 것은 글자로 써있는 제 유인물과 더불어서 그림 보여주는 거 이것을 열심히 하고 있고 repeat and repeat를 해야 이게 머리에 더 남을 것 같습니다. 아니 교수님 저희들이 시험을 볼 것도 아닌데 뭐단디 그냥 또 이렇게 예습을 복습을 시킵니까? 라고 묻는 분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험은 본다고 그랬어요. 시험은 보고 시험을 잘 본 분들에 한해서는 선물을 드리겠다. 그 선물은 제가 지금 신장 위구르를 가려고 2주 동안 하는데 마구 얘기를 하고 다녀요. 근데 간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돈이 한 500 들면 제가 돈이 많다면 한 300 정도를 대드리면 어쩔까 생각하는데 그럴 일은 없겠죠. 하여튼 그런 입장에서 오늘도 또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이걸 새롭게 샀습니다. 저희 대학원 학생들이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커서 있죠. 그것이 된다네요. 자, 달려보겠습니다. 어디가 넘어가는 거지? 왜 넘어간 거나? 짧게 한번 넘어가고 길게 하면은 방향과 어떤 점을 찍는 거네요. 오늘은 중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인도 마가다국, 마우리아 왕족, 그쪽에서 동남쪽으로 가면은 아소카 왕대의 안드라 지방, 또 북서쪽으로 가면 오늘날의 파키스탄인 간다라 쪽으로 간다는 얘기를 알고 있었죠. 부처님이 태어난 것은 고대 인도의 여러 나라 중에 한 나라인 지금으로 따지면은 네팔 쪽이죠. 인도의 북부 지방이죠. 북부 지방. 여기까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방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인도의 고대 13국은 어느 정도 얘기는 했죠. 지난주는 우리가 간다라를 지나서 신장 쪽의 탑을 제가 보여드렸어요. 신장 쪽 탑은 간다라 탑과 비슷한 형식으로 생겼는데 신장 쪽은 사막 중심으로 된 영토이기 때문에 재료가 흑벽돌이었어요. 현재 남아있는 것은 그 뭉치만 보일 뿐이지 인도처럼 벽돌 모양으로 된 돌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이 남아있지 않다. 네모난 기단, 원통, 그 위에 복발을 얻는 모습이 간다라와 신장 위구르 영토의 불탑 형식이다. 제가 여러분들이 강의한 내용 중에서 반 정도는 탑 얘기하고 반 정도는 탑이 아닌 불교 문화 그리고 그 나라의 역사 환경 이런 얘기를 되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탑 갖고 먹고 살 일도 아닌데 제가 그걸 전공으로 한다고 석박사 논문까지 그걸 썼는데 1년에 한 건도 강의해 주라는 사람이 없어요. 광주 지역에 유명한 총림 사원들이 있죠. 조지 스님을 제가 대부분 알잖아요. 제가 문화주연을 오랫동안 해요. 스님 제발 제가 가서 공짜로 불탑 강의 좀 해줄랍니다. 그러니까 아니 불탑 강의를 고개를 갸우뚱해요. 아니 경전을 해야지 뭐 불탑 강의를 해요. 얼마나 깝깝하고 얼마나 실망하고 그랬든지. 아니 경전 중요하죠. 그러나 불탑과 불상도 중요하죠.
왜 불탑을 만들었고 왜 불상을 만들었는가? 그건 경전의 말씀을 잘 전달하기 위한 도구적인 형상으로서 만든 것이잖아요. 그래서 경전, 불탑, 불상은 에센스고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잖아요. 나중에 대승불교로 옮겨오면서 이게 다소 변질되고 미디어적으로 뭘 바치거나 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내가 그 복락을 받아서 사후세가 어쩐다 이렇게 바꿔지는 과정에서 약간은 변질됐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기본이라는 얘기를 하죠. 자, 이 얘기는 2번 봤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오늘 3번째 봅니다. 3번째. 왜? 중요하기 때문에 또 보여드리는 거예요. 인도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종류의 불교의 종파가 어디로 전래됐는가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아셔야 돼요. 상식적으로. 우연히 저하고 이렇게 만남이 있었고 저하고 강의의 효과, 강의의 결과물로서 그때 천득염 교수라는 건축을 전공으로 한 사람이 뭐 불교 사상사 연구자도 아닌데 그렇게 종파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 근본불교, 상자부 불교, 원리불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걸 대승불교 입장에서는 소승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표면시키는 얘기를 했죠. 그 반대로 이제 대승불교라는 게 있죠. 대승불교. 큰 수레, 큰 탈것, 큰 가르침 보다 포용되고 넓게 이해하려고 하는 그 불교. 그래서 이를 가리켜서 북방불교, 남방불교, 대승, 소승 되게 이렇게 좀 나누었죠. 우리는 당연히 대승불교에 속하고 소승 그러면은 인도, 스리랑카, 미얀마, 그 다음에 어디죠? 태국, 응? 이런 나라가 소승이죠. 소승불교의 경전은 팔리말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한 적이 있죠. 그런 걸 바탕으로 여기 보면 붉은 색깔로 이렇게 어려워. 여기라고 했어요. 맨 위에? 아, 이거구나. 여기 대승불교 있죠. 여기 상자부 불교 있고, 예, 상자부 불교는 이제 소승이라 하고, 이게 이제 인도의 북부 쪽에서 생성된 불교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건너가고, 또 밑으로, 아, 이거 어렵다. 이거 공부 강의하기 보면 어려운데, 이거 맞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죠. 어떻든 그 방향성이 불교는 하나의 종파라기보다는 초기 불교가 부파 불교로 나뉘면서 대승과 소승으로 나뉘면서 2개로 나누어졌다. 근데 그 하나는 소승이 하나는 대승이라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위치나 장소에 따라서 좀 달리 부린다. 막 부처님이 여러 분이 계신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어떤 불교일까요? 대승 불교죠. 부처만 부처다. 그럼 그게 바로 소승이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뭐 맞는 답이 될 겁니다. 중앙아시아가 탄탄탄이라는 나라죠. 그 중에 하나가 파키스탄이고, 파키스탄의 미술사에서 제일 중요하고 불교 전례 과정에 중요한 것이 간다라다. 간다라. 그쪽으로 옮긴 것은 그 유명한 아소카 왕대다. 아소카 왕은 돌아가시기를 기원전 232년에 돌아가셨다. 그보다 한 100년 전 사람이 누구라 했죠?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했죠.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하고 뭐 인도 이쪽하고 뭔 상관이니까니? 절대 그렇지 않죠. 그리스 사람들은 자기들을 헬라 그래서 헬라스 헬라 그래요. 헬레니즘이 뭔가요? 서양 문화가 동양 문화에 끼친 영향 혹은 그리스인들이 누린 문화적 속성을 우리는 헬레니즘이라고 하죠. 이것은 동양적 시각으로 뭔가 앞서고 뭔가 더 높은 경지에 오른 문화가 떨어지고
약간 후진적 문화에게 끼친 영향이라는 생각 속에서 만든 단어이죠. 그 중심이 결국은 간다라라고 얘기를 했죠. 다시 거꾸로 가네. 자, 이것은 제가 원래 그 사진에다가 그 그림에다가 조금 더 보완해 봤어요. 빨간 글자를 마구 써놨죠. 이미 지난주나 지지난주에 있는 글자들입니다. 여기가 인도 본토죠. 부처님은 여기 네팔에서 해놨죠. 여기 히말라야 산맥 바로 밑에. 여기요. 여기가 티베트이죠. 여기는 부탄이고, 여기는 간다라고. 마음대로 안 돼. 뭐 커서가 안 나와. 여기 힌두쿠시가 있고, 여기 우즈벡, 타지키스탄,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이렇게 하죠. 어떻든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파미리 고원 그러면은 굉장히 넓고 높은 고원이죠. 그쪽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장 위구르의 넓은 범역에 속하는 그런 쪽이죠. 그쪽을 거쳐서 이제 중국 땅인, 지금의 중국 땅인, 예전에는 청나라 이전까지는 위구르족들이 살았던 곳을 지금 신장 위구르라고 칭하는 거죠. 그리 건너가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본토인 과거의 서안, 장안, 그리고 오늘날의 북경, 그리고 그 주변의 낙양, 낙양 다음에 서안이에요. 그 가까이 용문석굴, 운강석굴, 그 위에 만리장성 이렇게 가죠. 그래서 서안에서 출발을 해서 도남까지를 한 900km, 한 1000km 되는데 그 길을 우리는 하서회랑이라고 하죠. 여기는 없나? 내가 분명히 써 넣었는데 이 다음 사진에 나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서 나라와 불교의 교파와 전례 통로를 이해하면 될 겁니다. 한번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넘어가는가? 오케이. 이건 한 최소한 너댓 번 봤죠. 상단에 제일 좌측에 있는 것은 인도의 고대 사회에서 큰 스님, 아니 큰 스승, 지도자, 고위 관료, 왕족, 그들이 돌아갔을 때 위쪽에 왼쪽에 있는 모습으로 묘를 썼다. 묘를 적석, 봉분 주변에 삥 돌려가지고 경계를 만들었죠. 경계인. 그리고 그곳의 위치를 표시하는 뭔가요? 양산, 일산, 산간, 산계.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위치 표시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저것을 형태로 해서 아마 이 정도가 아마 초기 탑이었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지난 다음에 이런 모습으로 인도 산치 쪽에, 산치는 왜 산치냐면은 물류의 중심지이고 아소카 대왕의 처가집이에요. 처가가 있었던 곳이에요. 당연히 불교유적이 많이 있었겠죠. 아래쪽 내려옵니다. 이제 간다라 쪽에 탑이 저런 모습입니다. 초기 탑이에요. 간다라 초기 정확히 얘기하면. 예? 그리고 가운데와 아래쪽에 가운데와 오른쪽은 간다라 탑이 전성 시대에 만들어진 전형적인 간다라 탑. 기단, 원통, 복발, 이 뚜렷하게 있는 거. 계단이 하나냐, 네 개냐, 뭐 이렇게 나누어지죠.